제주항공 참사를 윤석열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다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하는 글을 SNS에 올렸지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좆가는 소리입니다. 미친 새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바로 어제 3차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함께 운운하고 있어요. 이게 대가리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내란 세력의 수괴 윤석열, 이 같은 얄팍한 무안 참사 정략적 이용,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은 한마디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7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첫 번째 탄핵 심판, 이때 윤석열의 전략이 다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그 여부를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 절차도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뜻은 지금 한덕수가 고스란히 드러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국민의 시선이 제주항공 참사로 쏠린 틈을 타서 시간 끌기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가게 될 경우 이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9명이 돼야 하는데 9명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3명 임명할지 안 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제가 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반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까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1월 1일이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거든요. 그때 그냥 넘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은 바로 자동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 이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1일 전으로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쯤에는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전 10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를 주저하고 4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영장 청구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했는데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현역 소장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했단 말이죠. 기소권이 없는데도 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내란 수사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셈이 됐고요. 법원은 지금 하여튼 내란에 관여된 사람들은 경우와 사정을 보지 않고 다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한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경찰 쪽을 좀 알아봤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가 짙다 못해 거의 검은색에 이르고 있는데 이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논리로 가능하겠는가. 그랬더니 제 정보원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틀림없이 발부될 것이다, 그러나 경호처가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경호처는 공무원 아니냐. 그 사람들도 다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을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불법에 가담을 해서 심지어는 내란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왜
윤석열을 그렇게 지키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이후에 경호처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헌법 머리 위에 자기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용현이가 경호처를 떠났고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경찰은 빠지겠죠. 그러나 경호처만은 총기로 윤석열을 옹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일까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경호처는요, 말이 경호처지 박정희 때 경호실을 방불케 합니다. 박정희 때 경호실이 어땠습니까? 차지철 시대만 하더라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2인자였습니다. 국무총리가 2인자여야 하는데 비선에서는 경호실장이 2인자였습니다. 경호실이 보유했던 화기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사단 규모의 화력을 갖췄습니다. 사실 경호실장은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군병력, 수도경비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현이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 계엄, 내란에 대비해서 말이죠. 당시 경복궁에는 그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30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었죠. 여기서 바로 12.12의 수뇌부들이 모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0경비단 연병장에서는 일주일마다 국기 하강식을 열었고요. 심지어는 경호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사열식 행사도 했는데 국회의 요인, 정치인, 장관, 군 장성도 초청을 해서 참관시켰습니다. 이로써 차지철 본인이 권력 2인자임을 과시했지요. 뒤돌아서서는 다들 비난했지만은 아무도 차지철 그 앞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청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호원의 노래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이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차지철은 죽는 그 순간까지, 김재규 총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세도를 누렸습니다. 그런 차지철을 꿈꿨던 것이 바로 김용현이었고, 김용현은 경호처를 완벽한 성역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용산 한남동 관저로 간단 말이죠. 경호처가 이를 막습니다. 영장을 보여줘도 영장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는 각하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지요. 일단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걸 수도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 못 받게 됩니다. 본인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란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경호처는 그런데 형사처벌을 감내하고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법은 또 이렇습니다. 집단을 이루어서 경호 업무를 방해한 거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 지금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나와서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영장이 나왔다면은 이 경호 업무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법부, 입법부를 통째로 쌈싸먹는 경호처라면은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흉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본인이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법부로부터 강제 수사 명령이 떨어지면은 여기에 응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지시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행여 유혈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행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주 항공 참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헌법적 절차들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법과 상식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시민의 힘으로 이들을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